현아와 길벗의 도시 이야기. 안녕하세요. 현아입니다. 9월의 문턱을 넘었지만 더위는 여전히 기세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여름보다 더 덥다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기온은 조금씩 내려가고 있지만 체감은 여전히 여름 한가운데 있는 듯하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더위처럼 우리의 삶도 때로는 과연 언제 달라질까 하는 회의감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하지요. 하지만 자연과 우주가 제 자리를 따라 흐르듯 우리 도시의 모습도 조금씩 그리고 꾸준히 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도 세상은 늘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일 겁니다. 잠시 잊고 잊었을지도 모를 여름의 끝자락과 다가오는 가을의 기운을 떠올리며 오늘도 도시 이야기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싱그러운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요.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 호숫가 물결 잔잔한 그대의 슬픈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지나온 날의 그리운 그대의 맑은 사랑이 향기로워요. 노래 부르면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노래 부르면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네, 여러분 어떻게 가을의 기운을 느껴보셨나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전북의 소리에 박주연 대표님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전주 완주 통합을 둘러싼 동상이몽의 현실을 짚어오셨는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이슈를 지역사회가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 진단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완주, 전주, 전주, 완주 행정 통합 화두가 우리 전라북도 전북 특별자치도 최대 지금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네. 예, 이 통합 문제를 둘러싸고 지금 찬성 측, 반대 측 간에 지금 홍보전이 갈수록 치열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네. 양측 간의 갈등이 좀 정점을 치닫는 이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되어 왔던 그 양측 그 활동이 이제 본격 들어서 이제 지면 위로 전개되는 이런 양상입니다. 네. 최근에 완주군 의회에 이어서 완주군도 13개 읍면을 돌면서 전주시와의 통합에 반대하는 네. 당위론을 설명하고 그 예산 확보의 어떤 허구성이라든지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반대론을 지금 펼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반해서 이제 전주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대론에 맞서서 찬성론을 들고 이제 양측이 지금 팽팽한 지금 신경전을 펼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지금 특히 이제 완주군 의회라든지 완주군 반대단체 쪽에서는 지금 통합이 이루어지면 6천억 원에 넘는 지금 네. 전주시의 어떤 지방채 이 부담을 완주 국민들에게 지금 전가시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지금 이슈가 상당히 크게 지금 부각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유이택 완주군수도 지금 전주 전주 행정통합 찬반 바로 알리기 그 활동의 그 성과 등을 알리면서 수시로 네. 기자회견이라든지 기자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언론에 얼굴을 자주 내비치고 있는데 네네. 여기에 맞서서 지금 전주시장 우범기 전주시장도 완주 전주 통합 그 찬성 단체와 함께 출근길 캠페인도 나서서 최근에 네. 주목을 끌었는데 마치 그 최근에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가 벌써 앞당겨진 거 아니냐. 네. 이런 어떤 착각이 들게 할 정도로 네. 그 요란하게. 유니폼을 입고 팻말을 들고 완주 전주 통합을 외치면서 예. 출근길 그 시민들에게 캠페인을 전개한 모습이 어떤 시민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이런 캠페인임에도 불구하고 네. 시민들의 반응은 그렇게 썩 호응이 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양 자치단체장 그리고 완주군 의회 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인들이 지나치게 지금 찬반 네. 그 논쟁에 좀 불을 붙이고 가열시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어떤 그 약간의 그 정치적인 시각, 네. 또 기득권적인 어떤 그 논리가 지금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시민들의 반응이 지금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양 자치단체장이 지난달 5일, 6일, 7일 날 3일 연속해서 KBS 전주 총국과 그 전주 MBC 그리고 JTB 전주 방송에서 토론회를 또 내보냈지 않습니까? 네네. 하지만은 그 예상대로 극명한 그 입장차를 보이는데 불과했다. 이런 이제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양측 그 찬반 입장에서 서로 간의 입장을 팽팽하게 내비치는 이런 어떤 토론회였고 또 토론회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주어진 질문에 대한 자기 입장만을 피력하는. 입장만을 이렇게 네. 피력하는 이런 그 방송이어서 어떤 네. 토론회라기보다는 양 단체장들의 어떤 입장 표명, 입장 네. 확인하는 그런 자리 수준이었다. 예, 이런 이제 그래요.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마치 이게 무슨 동상이몽이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그렇구나.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 행위를 하는 네. 이런 양태이기 때문에 동상이몽 아니냐, 네. 이런 이제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무산된 이런 원인도 어떻게 보면은 진정성 있는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고 이런 어떤 정치인들 위주로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다 말았다 하는 점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는 이런 지금 계기가 되고 있는데. 네, 귀중한 말씀 전해주신 박주연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연결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아려 보니 작년 9월 2일 첫 방송에서 제가 전주완주 통합을 이야기하며 이런 질문을 던졌더군요. 비비정합 오래된 철길에 자전거길 하나만 이어도 전주와 완주가 구체적으로 연결될 텐데
왜 이런 실제적인 것에는 관심도 없이 통합이라는 거대 담론만 오가가는가. 1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의아함은 훨씬 더 커졌고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공허함과 이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올림픽 유치에 우려를 표하고 새만금 잼버리 양몽까지 겹쳐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섣불리 의견을 내기도 어려운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왜 우리는 중요한 현안들을 보며 이런 답답함을 느껴야 할까요? 올림픽 유치, 전주안주통합 등 지역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의제들이 왜 이렇듯 갈등과 반목으로만 치닫고 있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시의 미래를 논하는 중요한 의제들이 지금처럼 논의되는 방식에는 분명 무언가 나사가 빠진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빠진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네, 오늘은 두 분의 게스트를 모시고 방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태양 둘레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9월이 된 현재 시점의 도시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처음부터 함께 해온 두 분 소개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전북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손주아 차장님과 도시재생 영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임경수 박사님을 한 분씩 인사와 소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언론시민사회단체인 전북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손주아입니다. 네. 네. 처장님 마이크를 좀만 가까이 당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당겨도 돼요. 몸이 안 나게.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임경수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뭐 도시재생, 지역재생 이런 일을 하다 보니 완주에서도 일하고 전주에서도 일하고 뭐 그런 네. 인연으로 또 원래 이쪽에서 어린 시절을 안 보낸 다른 지역에서 산 경험도 있고 뭐 그래서 오늘 불려온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손주아 처장님 저희 1년 되었기 때문에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네, 네. 옆구리 처음에- 찔러서 절받기? 처음에 김길중 저희 진행자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PD. PD. 네, PD님한테 PD님이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막 고민을 얘기하시길래 제가 여기 공동체 라디오가 이렇게 시민의 목소리를 담는 곳인지 방송을 해보시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었거든요. 여기가 예, 예. 시작이셨구나. 애초에 처음의 시작. 네, 아. 처음에 시작을 여기는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곳이니까 필요한 이렇게 도시의 이야기들을 직접 한번 이렇게 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을 하고 정말 빠르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행하시고 1년 전에 뵀던 모습과 지금은 완전히 기술적으로 지금 이 장비들 다루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놀라운데요.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 도시의 공간과 재생과 그다음에 이러한 이렇게 메가 이벤트 안주전주 통합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직접 만들어지고 이러한 것들을 운영해 나가신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시민 미디어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실현되는 모습을 1년 동안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옆에서 이렇게 손주아 처장님 말씀해 주신대요. 임경수 박사님? 네, 저는 1년이 된지 모르고 왔습니다. 네. 지금 막 들었고요. 그래서 뭐 준비된 멘트가 없어서 대신에 김 PD님이 오늘 끝나고 뒤풀이를 하자 그 뒤풀이를 제가 1년 축하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뒤풀이에 참여하고 싶다는 애청자가 계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장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댓글이 또 네. 붙을 수도 있겠군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조금 즐겁게 저희가 방송을 네, 힘차게 좀 에너지틱하게 그래야 좀 끝나고 나서 맛있는 걸 좀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뭐 이런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오늘의 두 이슈 앞서 얘기했던 그 두 이슈에 대한 찬반 논쟁보다는 이런 중요한 의제들이 왜 이렇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갈등으로만 치닫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두 이슈에 대한 두 분의 개인적인 생각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서로 누가 먼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실은 이 지금 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 이 10조 정도 전체 국제 하계올림픽과 관련해가지고 10조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거다라고 이제 용역 보고서나 이런 것들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 되는 사업을 이렇게 아무런 동의 과정이 없이 지역사회에 이렇게 던져지는 형태로 나타나는 이 현상이 굉장히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 10조 정도면은 전라북도의 1년 예산과 맞먹는 이 정도의 사업이 공약 사업도 아니고 아니면 1년 정도 미리 그 도정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도 행정 차원에서의 추진만으로 이렇게 추진될 수가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좀 들었었고요. 이 추진 과정에 대한 동의나 이해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이게 맞는 건가, 잘못 가는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될 시간도 없이 유치전으로 막 몰입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과정들이 계속해서 갈등을 양상해내는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저희가 언론단체다 보니까 언론 문제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국내에서 그리고 도내에서도 많은 국제 행사가 개최가 됐었거든요. 뭐 아테마스터스 대회 각각 되는 아테마스터스 대회도 있었고 잼버리 대회도 있었는데요. 많은 국제 행사가 개최됐지만은 그 전에까지만 해도 어설픈 운영이나 행사 파행으로 인해서 망신당한 사례는 2023년 전에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행사가 치러졌고요. 그 행사가 잘 치러졌는지 잘못 치러졌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도 전에 새롭게 또 국내 행사, 국제 행사를 유치하는 이런 관계로 돌입되게 되면서 그간 암묵적으로 통용되던 이러한 이벤트, 국가 이벤트를 이렇게 진행하는 이런 암묵적으로 통용되던 간행의 한계가 극단적인 형태로 노출됐던 게 2023년이었고요. 이러한 형태의 행사나 사업의 진행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드러나던 간행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언론 보도가 그동안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들면서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오늘 이 좀 토론에서 얘기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어쩌면 지금 청취자분들도 상당한 부분 동감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잠깐 그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를 한 곡 듣고, 진짜 대화가 필요한 이 시점에 우리가 음악을 한 곡 듣고, 네,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못마땅한데 할 말 있으면 더 넣고 말해봐. 너 많이 변했어. 내가 뭘 어쨌는데 처음엔 안 그랬는데 처음엔 어땠었는데 요샌 내가 하는 말투랑 화장과 머리 옷 입는 것까지 다 짜증나나봐. 그건 네 생각이야. 우리 서로 사랑한 지도 어느덧 10개월 매일 보는 얼굴 실증도 나겠지. 나도 너처럼 나 좋다는 사람 많이 줄 섰어. 간다는 사람 잡지 않아. 어디 한번 근데 잘해봐. 그놈의 정이 뭔지 내 뜻대로 안 돼. 마음은 끝인데 몸이 따르질 않아. 아마 이런 게 사랑인가 봐. 널 사랑하나 봐. 지금부터 내 말을 들어봐. 넌 집착이 심해. 그건 집착이 아냐. 나를 너무너무 구속해. 그럼 너도 나를 구속해. 우리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마치 와이프처럼 모든 걸 간섭해. 너의 관심 끌고 싶어서 내 정든 긴 머리
싶어서 왜 입을 줬더니 한심스러운 너의 목소리 나이 들어 보여. 난 너의 긴 머리 때문에 너를 좋아해.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를 걸어 날 사랑하냐고 물어봤더니 귀찮은 듯한 너의 목소리 난 지금 바빠. 듣고 보니 내가 너무 미안해. 대화가 필요해. 이럴 바엔 우리 헤어져. 내가 너를 너무 몰랐어. 그런 말로 넘어가지 마. 항상 내 곁에 있어서 너의 소중함과 고마움까지도 다 잊고 살았어. 대화가 필요해. 우린 대화가 부족해. 서로 사랑하면서도 사소한 오해 맘에 없는 말들로 서로 힘들게 해. 너를 너무 사랑해. 대화가 필요해. 네, 자두도 이야기합니다. 대화가 필요하다고. 저희 임 박사님 저희가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올림픽과 관련된 얘기는 손주환 선생님이 하셨으니까 전주완주 네. 통합 얘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던져진다라고 하는 느낌을 계속 요 문제 이슈와 관련해서도 받고 있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똑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그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좀 해봐야지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정책을 판단할 때 두 가지 관점에서 판단하는데요. 그 사람이 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사용하고 있는가인데요. 제 경험상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정당하지 않는 방법과 절차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통합이 필요한 거였다면 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했을 텐데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니까 이 방법과 절차를 빼곡하게 못 가져가고 있는 거 아닌가. 또 그것이 항상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슈로 던져지는 거가 그러한 생각을 좀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김 PD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전주완주 통합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 이 이슈가 생겼을 때 저는 완주에서 일하고 있었고요. 그 당시 군수한테도 실질적인 효과가 나는 일부터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행정통합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요. 네. 예를 든다면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완주 남쪽에 있는 폐기물들이 중간 처리를 삼내에서 합니다. 근데 네. 전주의 중간 처리장은 구의에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전주에 있는 구의에. 폐기물들은 구의로 오고요. 네. 완주 남부에 상관. 있는 폐기물은 상관이다. 삼내로 갑니다. 네. 서로 거꾸로 오네요. 오히려 이런 지점들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네. 오히려 이런 문제부터 해결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낫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시민들, 주민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런 절차를 가져갔다면 훨씬 더 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를 네. 우리가 좀 신뢰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게 절차를 가져가고 있는 것 이게 조금 아쉽고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식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다른 목적, 다른 의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네. 이제 먼저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어떤지 좀 저희가 한번 정리하고 이야기를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통령과의 타운홀 미팅에 의제를 올린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하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에 편입시킨다. 주민투표에 붙인다. 행안부에 각각의 의견을 개진한다. 뭐 등등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좀 현재 상황과 앞으로 전개돼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길버 PD님께서 지금 현재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좀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얘기를 하기 전에 방금 두 분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의아했던 점들이 바로 두 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밖에 안 하는가? 왜 과거에 그 저질러졌던 일들을 똑같이 반복하는가? 이런 것들에 드는 의아함이었고 왜 그 심지어는 그런 얘기들을 나누지 않고 뭔가 그 정해져 있는 길을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게 상황이 조성되는가 이런 것들이었는데 오늘 적어도 이 방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야기를 꺼내기를 좀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가 좀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그 방금 설명했던 여러 가지 그 진행 상황들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우선 이번에 전주완주 통합 논의는 네 번째 그 도전이 되겠고요. 그게 1997년, 그다음에 2009년, 2013년 세 차례에 걸쳐서 시도가 됐고 좌절이 되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완주 군민들에 의해서 거부당하고 반대되어서 폐기되었던 경험이 있고요. 이번이 이제 네 번째 통합 과정이라고 그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지난 그 지방선거 에서의 도지사나 그 시장의 공약으로 이 부분이 거론이 되고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새로운 동력과 맞물려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인구 감소 시대 메가시티로 나가기 위한 상생 방안으로서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밀어붙이려는 경향이 좀 드러나고 있고, 그러다가 완주군에서 그 완주군이나 군의회를 중심으로 어떤 초반에와는 달리 명확한 입장이 형성이 되면서 그 갈등이 본격화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예를 들면 전주의 공무원들이 완주군을 다니면서 설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좀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활동들을 펼치게 됐고, 거꾸로 이제 완주군의회 의원들이 전주에서 이렇게 반대 퍼포먼스를 좀 펼치게 됐는데, 아까 박주현 대표님이 말씀하셨다시피 TV 토론을 통해서 두 차례인가 세 차례인가 진행이 되기도 했는데, 토론이라기보다는 자기 입장을 이렇게 펴는데 그치고 뭔가 서로 접점이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제시하기보다는 전쟁 양상으로 막 이렇게 펼쳐졌다 이 생각이 좀 들고요. 급기야는 이제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국정기획위원회나 그 대통령과 그 타운홀 미팅에 진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타운홀 미팅의 의제로서 전주완주 통합을 의제로 올리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건데 전주완주에서 스스로 당사자들이 토론하고 결정하고 할 문제이고 대통령이 여기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여지는 문제에 전라북도 스스로 자신의 어떤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형태로 하는 게 무엇을 의제로 내세울 수 있는지가 참 답답한 일이 펼쳐지게 됐는데 다행히도 그런 것들이 좀 자제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행정안전부나 지방문권을 담당하는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중앙정부를 끌어들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자회담이나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기도 했는데 중앙정부 입장은 현재까지는 이건 당사자 간의 협의와 토론을 통해서 결정할 문제다라는 것들을 견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관측은 소강 국면에 좀 접어드는 상태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주민투표나 각급 지방의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낼 수 있는 것들이 좀
미뤄지는 분위기. 왜냐하면 현재 완주 쪽에서의 그 움직임이 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자, 이제 네, 좀 네, 네. 분명히 짧고 굵게라고 써 있는데요. 좀 길고 네. 굵게 가시는 것 그래요. 같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해서 사후로 이렇게 미뤄질 공산이 큰데 문제는 지금부터 이런 얘기들이 좀 왜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가 이걸 좀 짚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굉장히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 얘기 해야겠다. 라고 작정을 하고 오신 듯한 네. 느낌이긴 한데요. 네, 그래도 정리를 상당히 열심히 좀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희 청취자분들도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개가 됐구나. 네. 그리고 현재 상황이 이렇구나라고 좀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청취자분들 올림픽 유치 신청 앞서 손주아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에 관련한 이야기도 또 차장님께서 이런 상황에 대한 부분을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짧고 굵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길고 굵게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계 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처음 불거진 거는요. 2024년 7월에 이제 전북 연구원이 전북 도의회 업무 보고에서 이제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처음 불거졌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좀 그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추진이 됐었고 11월 7일, 그러니까 2024년 11월 7일에서야 유치 공식 선언을 김관영 도지사가 진행을 했고 11월 7일 날에 공식 선언을 했는데요. 11월 12일 날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2월 28일, 올해 2월 28일 날에 국내 후보 도시로 이제 전주가 선정이 되면서 이제 국내 후보지 선정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죠. 무엇보다 서울시와 경쟁을 하면서 공동 개최를 제안했다가 서울시로부터 거절을 당하기도 하면서 지역 언론에서는 이제 공동 개최, 단독 개최, 분산 개최, 다시 공동 개최하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들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개최권은 거머쥐었지만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라는 게 그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절차와 국제 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 국내 절차는요, 뭐 타당성 조사부터 시작해서 올해 뭐 지방의 의결도 해야 되고요, 문체부 심의도 받아야 되고 기재부 심의도 받아야 돼서 하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설립 및 개최 준비를 상반기에는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국제 절차를 보면 유치 의향서를 전달하며 우선 협상 도시를 선정하고 최종 개최지가 선정이 될 예정인데 이게 2026년에서 27년까지도 이제 예상이 된다. 지금 좀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27년에 이제 선정될 가능성이 국제 도시로 선정될 가능성이 이제 그 시기가 이제 늦어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하계 올림픽의 국제 후보지로 선정되기 위해서 이제 김관영 도지사의 도전이 다시 한번 주목받는 상황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정리해 주시느라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을 잘 모르는 분들도 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저는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그리고 현재 찬반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찬성과 반대 입장만 있고 너무나 극명하게 그러니까 찬성한 사람이 누가 먼저 나 찬성해라고 하면 또 반대 입장을 얘기를 못 해요. 그 반대 입장을 먼저 얘기하면 찬성한 사람도 그거 얘기를 못해요. 이렇게 양분화된 상황들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이제 서로 뭔가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 마련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이번에 뭐 올림픽 유치도 그렇고 뭐 통합에 대한 논의도 그렇고 계속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야기가 그래도 이런 도시 이야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죠? 그럼요. 좀 제가 답답해 죽겠습니다. 3초 늦었어요. 바로 나와야 되는데. 네, 3초 늦었습니다. 자, 이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라고 보는지 좀 더 저희가 함께 좀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각각의 것들을 이제 들어서 얘기를 하셔도 되고, 이제 별도 이야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도 얘기했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쭉 훑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좀 우리가 짚어서 얘기할 부분이 있다. 네. 저는 중간 논의가 없다. 이 얘기를 했고요. 뭐 그 얘기에 이어서 조금 얘기하자면 네. 사실 전주 완주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는 네. 과연 전주 완주가 지금같이 분리되었을 때 정말 큰 문제가 있는
신가부터 우리가 토론을 했어야 맞는 것 아닐까. 그렇죠. 뭐 처음에 이 이슈가 제기됐을 때는 몰라도 이렇게 반복됐을 때는 사실 그 문제부터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하고 그것에 공감대가 있어야지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충분히 나눈 것 같지 않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그걸 우리가 뭐 공유했다면 다른 대안이 무엇인가에 있어서도 다양한 대안을 얘기하고 있지 않은 채 그냥 이렇게 갑시다를 가지고 찬반 얘기를 하게 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시민들이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답이 내려진 네, 상황에서 네. 네. 예를 든다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전주 완주 통합 문제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통합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대안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뭐 진짜로 통합하는 대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 속에서 사실은 저는 아까 메가시티와 같이 그런 주장을 할 때 보면 흔히 광주랑 비교하잖아요. 네, 우리가. 그렇죠. 근데 전주가 과연 광주가 될 수 있는가? 그건 아니죠. 네, 전국의 인구가 지금 줄고 있는 상태에서 네. 광주 같은 큰 도시가 될 수 있는가에 있어서 예전에 이제 다른 데서 그런 얘기를 조금 했는데 저는 오히려 전주가 전라북도의 막형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지 통합을 한다면 내용적으로 전북에 있는 모든 지자체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전주가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저는 새로운 전북 발전의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네. 이거가 뭐 바람직하든 안 하든 이런 대안들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한 다음에 그 대안을 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현실 가능성이 있고 실행할 만한 안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이 이 이슈를 그냥 받아들이게 된 과정. 이거가 무언가 민주적이지 않다. 네. 합리적이지 않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저 완주 사람들을 굉장히 이제 아침부터 해서 몇백 명을 만나고 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오후에는 FGI를 좀 했었어요. 몇 명, 물론 통합 논의는 아닌데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와서 저 친척들이 완주에 진짜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주하고 완주하고 행정적 통합은 안 됐지만 어떠한 그 뭔가 감성적 통합? 어떤 이렇게 주관적 통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우리가 함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은 충분히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행정적 통합이라는 그러니까 구시대적인 어떤 좀 그러한 뭔가 연결고리? 이런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또 오늘도 느낀 것 같아요. 잠깐 덧붙이면 네.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완주라는 곳은 없잖아요. 전주 부가 있었고요. 네. 나머지 이제 군들이 있는 거를 일제가 시를 크게 만들면서 사실은 옆에 있던 군에 있는 농촌 지역을 끌어들이다가 남은 곳을 완주라고 이름을 진 거잖아요. 사실 이제 저는 완주군 고산면에 근거지가 있는데 거기 분들은 어디 사세요? 그러면 완주 살아요? 안 해요. 고산 산다고 하죠. 근데 그 네. 현상은 고산 주민뿐만 아니라 고산 육계면 주민이 똑같습니다. 네. 경천에 살아도 고산 산다고 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네. 예전에 고산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안 중에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고산군을 독립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네. 그것도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안을 내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거가 그게 바람직하든 안 하든 훨씬 더 민주적인 과정이 아니냐. 이렇게도 네. 얘기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상상력이 좀 필요하다. 도시의 문제를 접근할 때. 뭐 이렇게 느껴지네요. 네. 저희 순지호 차장님, 네. 혹시 짚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지금 모든 완주 전주 통합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면 모든 초점이 지금은 완주 쪽에 쏠려 있어가지고 이제 전주 쪽에는 잘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전주 시민의 동의나 이러한 그런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전무했거든요. 이거는 거의 의회와 행정 중심으로 전주시에서 시민들이 동의를 할 것이다라고
임의로 가정을 한 상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상생협약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지만 상생협약은 만약에 통합이 됐을 때 전주에서는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 불평등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을 위해서는 완주 쪽에 그 언론의 논리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퍼주기 전략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 상생협약이 공론화되기 시작하고 어떠한 전주의 경제적 여파를 미치게 될 것인가를 인지하기 시작하면 전주 시민이 과연 동의만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나중에 사후에 불거질 이러한 불평등한 문제라든지 차별에 대한 이런 문제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낮춰가면서 통합을 정말 잘 이뤄내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전의 공론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전주 쪽은 그러한 가정들이 일체에 생략되어 있고 시의회와 행정은 뭐 동의할 것이다라는 자기들만의 가정을 염두에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실화됐을 때 후폭풍을 어떻게 행정에서는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과정이 추진되지 않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저도 전주 사람으로서 완주 국민한테는 물어보는데 왜 전주 시민한테는 안 물어보는지 이런 얘기를 뭐 저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논외이긴 하지만 아까 임 박사님 말씀하신 것과도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방금 전주 시민들이 이걸 찬성할까라는 가정 자체가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광주처럼 큰 도시를 지향한다는데 큰 도시는 과연 좋은 건가? 여기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 대신에 작고 강한 또는 미래를 충분하게 대비할 수 있는 내실 있는 방향 이런 것들도 기릴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배제시켜 놓고 어떤 세팅해 놓은 방향을 강요하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얘기 토론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찬성이냐 반대냐가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고 해결할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쭉 얘기가 돼야 되는데 얘기를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닌가. 근본적인 문제여서 오늘 방송 맨 뒤에 조금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싶긴 했었는데요. 네, 미리 네.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일정 부분 성장에 대한 맹목적 믿음 같은 거가 지금 존재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시기는 사실 7, 80년대 이미 지나갔고요. 전국적으로 인구는 감소되고 있고 또 어떤 지역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을 일으켜서 또 그것을 일종의 중앙정부의 지원이라든지 뭐 외부 자본을 유치해서 한다는 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성장이라고 하는 것, 인구도 증가하고 경제 규모도 늘리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지금 상황에서 사실 아직도 그런 것들을 믿고 있고 그런 것들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질문은 정말 그걸 정치를 하는 사람들 또는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믿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히려 믿는 거 아닐까요? 오히려 이렇게까지 그분들은 보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네. 시민들이 믿어주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를 내지 않지만 실제로 시민들은 그런 얘기에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개발 논리를 그렇죠. 더 좋아한다. 왜 저는 그런 의심을 하냐 하면 새만금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난 몇십 년 동안 그 논리를 줄구장창 이야기하면서 계속 지방 정권이 유지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 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는 더 그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작동하는 어떤 기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조금 해소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 뭐 이런 얘기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 말하자면 싶습니다. 기존에 지배하던 논리 구조에 낡고 새로운 점검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존의 것들을 뒤에 숨어서 게으름을 보이는 거고 새로운 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겠네요. 또 한 가지는 네. 시민사회 쪽에서 그런 얘기들을 별로 하지 않는다. 하지 않아서 네. 네. 시민들도 여전히 그렇게 동의하고 있는
듣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서로 간에 믿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감시 영역에 있는 영역들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데 시민사회에서 날카롭게 얘기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고 저는 이제 언론 쪽에 있다 보니까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볼 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스포츠와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언론이 국제 행사를 대할 때 특히 우리 전북 지역 같은 경우 국제 행사를 유치를 할 때 행사의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 여부를 뭔가 한 팀으로 뭉쳐 성사시켜야 된다라는 이런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걸 유치하는 과정에서부터 이게 우리 지역에 적합한 행사인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가, 뭐 경제적인 효과는 있는가에 대해서 날카롭게 분석하고 효과 대비 이제 효과가 낮게 나타났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한다거나 이런 경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한 팀으로 뭉쳐서 성사시켜야 된다. 이게 성사되는 게 우리 지역의 발전, 이 논리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행사 유치 과정에 참여한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은 총력전이라는 용어를 남발을 하거든요. 근데 이 총력전에 이거를 앞장서서 진두지휘하는 우리의 정치인,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정치인,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 이걸 성사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정치인이라는 프레임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언론에서는 굉장히 충실하게 받아 적으면서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하고 그러한 간행적인 보도를 계속해서 이어왔다라는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행사 유치와 관련해서 다른 목소리는 굉장히 배제되는 경향이 지역사회에서 나타나게 되죠. 이거에 반대를 하면 우리의 지역의 발전에 딴지를 거는 인물이 되거나 이 애양심이 없는 그렇죠. 반동분자. 애양심이 없는 사람이 되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의 시민사회 단체의 표본이 된다거나 이러한 낙인 찍기의 보도가 굉장히 심각했었죠. 그나마 찍기의 그 대표적인 대상 아니신가요? 저는 비판적인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행정 절차가 너무 많거든요. 올림픽 같은 경우도 갑자기 이제 유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예산을 갑자기 예비비에서 끌어쓴다거나 이러한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아무튼 유치 전쟁으로 총력전의 최종 목표는 승리고 일단 유치 전쟁이 시작되면 모든 요인이 승패에 도움이 되는가 방해가 되는가에 대해서만 찍히게 되고 이러한 평가가 내려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처음에 올림픽이나 뭐 완주전주 통합이나 이걸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은 좀 사라지게 되는 경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보도 간행들이 좀 그나마 깨졌던 게 세계 잼버리 대회에서 이제 좀 깨졌었던 거고요. 그 전에는 이러한 것들이 유치돼서 어느 정도 잘 진행되기만 하면 성공한 대회, 성공한 정치인 이런 식으로 이제 어물쩡 평가는 사라지고 넘어가게 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잼버리에서 굉장히 뼈아프게 그러한 보도 간행의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러한 것들이 보도 간행들이 깨지지 않으면 여전히 지역 발목 잡기, 지역 발전에 발목 잡는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잼버리는 정말 너무너무 잘못된 상황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나마 보도가 된 것이지 않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관행이 깨졌을까라고 하는 건 저는 물음표고 이거는 그 누가 보더라도 너무 여러 가지 과정이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관행의 벽은 높다라는 그래서 생각은 좀 그나마 들어요. 깨졌다라고 그나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그 후에 새만금 네네.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네. 이거에 대해서 또 평가는 사라지고 새만금 SOC 예산을 삭감시킨 나쁜 정부라는 지금 그 네. 내용만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사후 보도도 굉장히 좋지 않은 경향으로 남았는데 네. 아무튼 그나마 그거에 대해서 평가가 그래도. 진행되고 문제의 정치인들이 거론되기 시작한 거는 그나마 국제행사 중에선 잼버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네. 박사님 말씀하신 것 총력전 뭐 이런 얘기가 3, 40년 전 얘기잖아요.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있잖아요. 세력은 국력. 네네. 최근에 이제 뭐 제가 잘 보는 유튜브에는 그걸 비꼰 말을 쓰죠. 되면한다. 대면한다. 근데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우리는 지금 점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다른 문제 제기를 하자면
정치 구조의 문제가 조금 있어 보이는데요. 네. 줄구장창 한 정당에 소속된 사람들이 지자체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두 가지가 문제인데요. 그러다 보니 그 정당 내에서 이런 얘기를 논의하거나 토론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결정하면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정당 내에서는 총력전을 해야 되는. 네. 네. 그래서 이런 논의가 풍부하게 일어나지 않아서 다른 대안도 검토하지 않고 수장이 되는 정치인이 결정을 하면 따라가는 방식으로 지금 계속 이런 이슈들이 불거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 사실 중앙정치에 빗대서 얘기하자면 야당이 없는 셈이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 어떤 결정을 내리고 정책을 추진할 때 그거에 대해서 나오는 반론이라든지 또는 그거에 대해서 생길 정치적인 파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 지금 전북 지역에서는 가능한 상황이 됐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오늘 방송이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애초에 이제 이 처음의 기획은 이와 관련해서 두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다뤄지는가, 어떤 문제가 있고 하는지 좀 짚어보기 위해서 각 정당의 도당의 추천을 받아서 그 의견이나 생각하는 구상 이런 것들 좀 듣고 시민한테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당이라고 밝히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그 상황을 보자면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좀 추진하는 경향에 대한 그 내부적인 반대 의견이 있고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그 의견 제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이 도당에서 제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라는 그 역할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난처하다 이런 입장을 좀 밝히시는데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아까 그걸 왜 자기들끼리만 생각하냐 이거죠. 충분하게 이 상황을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와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명백하게 좀 밝히고 펼쳐가야 그게 정치가 아닌가 싶은데 막상 이런 그 사안이 벌어지면 안 나와요. 곤란하다고. 안 나와도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꼭 좀 비디오에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사실 이렇게 이 자리선에 좀 길게 얘기를 하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다음에 좀 한 가지씩 주제를 가지고 좀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하기보다는 통합이면 통합에 대해서 얘기를 좀 논의를 쭉 하고 논의한 것의 핵심적인 것을 몇 가지를 뽑아내고 그런 식으로 다음에는 올림픽 유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그러면 이 이야기들을 맨 마지막에 끄집어낸 거를 합쳐서 앞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관망하면서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훑어보는 이런 것들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아쉬워서요. 좀 깊이 있게 더 들어가고 싶은데 시간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한 것 같아서 이제 이런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주 작은 부분이든 굉장히 큰 부분이든 이렇게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 나가야 되잖아요. 조금씩. 그렇다면 우리 지역사회가 좀 가장 먼저 나서서 해야 할 어떤 그런 과제나 해법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무엇인지 제가 세 분의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게 조금이라도 작은 한 발자국이 될 수도 있고 크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행정에서의 밀실 추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일차적인 도의회에서 역할이 필요했던 부분인데요.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게 이제 유치를 공식화했을 때
그걸 문제 제기 도의회에서 막 하다가 또 유치 공식 전 기자회견 한다니까 도의회에서 의장님이랑 막 오셔가지고 다 이렇게 일렬로 쭉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민주당이 행정과 의회를 전부 다 이제 많은 부분을 이렇게 차지하면서 만약에 여기서 다른 정당들이 좀 우위가 있었다면 이러한 행정의 일방적인 추진에 제동을 걸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안 된다. 라면서 저는 그 기자회견을 보이콧하는 모습, 우리 국회에서 자주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지역에서도 충분히 있었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행사 유치가 이제 공식화되고 나면 주최자든 공무원이든 기업이든 도의회든 모두 행사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 된다라는 이런 암묵적 합의를 일단 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도의회가 그렇게 하면 그걸 또 견제해야 될 기자나 언론에서 또 네. 그거를 비판해야죠. 비판해야 되는데 또 다 같이 암묵적 합의에 다 같이 네. 빠져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스템이 감시견제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런 아까 말씀하신 네트워크나 그다음에 우리가 나눠져 있는 민주주의의 그런 작동 원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관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이런 지역사회의 이런 선순환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도 저도 그 얘기 비슷한, 행정에서 무슨 정책이 만들어지면 무조건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보고서에는 다 성공으로 되어 있는 수밖에 없는, 왜 그러지? 우린 실패를 허하지 않는, 네, 그런 사회이다 보니까, 네, 그게, 그런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임 박사님. 네. 뭐 저는 생태학을 공부하고 지역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어서 생태학적 관점으로 보면 다양성이 부족하다. 시민사회 활동도 그렇고 네. 말씀하신 언론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성을 어떻게 늘릴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랑 조금 결이 다르거나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응원해주고 그 목소리를 좀 더 키우는 그런 노력들이 선행돼야 이 문제를 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전주 FM이 더 많은 영향력을 가져야 또 되지 않을까 네. 그 생각합니다. 중에서도 도시 이야기? 네. 그래서 뒤풀이를 쏘시는 건가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의 흐름이 저 과거에보다 더 심해지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더 말을 못하는 상황이 더 많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진 않나요? 외부에서 살다가 온 사람 네. 느낌은 네. 되게 생경한 분위기 내지는 그래요? 풍경입니다. 이 전혀 풍경이 이해할 수 없는. 이미 없어진 7, 80년대 독재 정부가 하던 그걸 그렇죠. 다시 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죠.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최근 이제 뭐 좀 수년 동안에 진짜 회귀됐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의전도 그렇고요. 네. 의전도 오히려 더 딱딱해지고 뭐 이렇게 누구를 모시는 듯한 이런 행사들이 더 많아지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저희 네. 김 PD님. 오늘 저희가 그 썸네일에 나가고 있는 그 방송의 제목이 우리는 왜 토론도 못하는가고요. 그다음에 아까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 이런 얘기를 했고 결론적으로 뭐 공론의 장, 뭐 TV 토론에 나와서 또 시장과 군수가 뭐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건 토론이 아니에요. 자기 하는 얘기 한 거고 폭력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마치 우리는 공론이라고 여기는데 이런 식으로 더 갈 수 없다 이 생각이 들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결코 이렇게 지금처럼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싸움으로 번질 얘기가 전혀 아닌데 이렇게 되고 있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제가 이제 도시학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결코 뭔가를 쉽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얘기하고 결정하고 토론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거의 1주년 맞이 행사처럼 진행이 되었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오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모시는 걸로 하고요. 오늘 이 자리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이야기가 어느덧 한도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논쟁보다는 도시가 지닌 다양한 모습을 함께 들여다보고자 했습니다. 때로는 쉼과 여유가 흐르는 도시를, 또 때로는 사람과 자연을 천천히 살필 수 있는 도시를 소개하기도 했지요. 저 역시 그런 도시에 마음이 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역동적이고 활발한 도시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닐 겁니다. 자, 오늘의 도시 이야기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귀한 게 있는 걸 알게 될 거야. 사랑 우린 그다지 중요하진 않은 거야. 그대가 맘먹은 대로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웃음보단 기쁨이 많은 걸 알게 될 거야. 인생이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해.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자기가 맡은 일들을 우리가 맡은 책임을 그대가 해야 할 일을 사랑해요. 어둠 밤 하늘나르는 방구름 아침이 있다면 다시 함께 빛나지 새롭게. 그대가 마음먹은 대로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